안녕하세요. GG 사회적 협동조합의 김광현 이사입니다. 오늘 이 시간은 재개발 투자로 지은 그 빌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. 많은 분들이 그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데 특히 뭐 재개발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셔서 아파트 입주권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좀 재개발 쪽에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부동산 관련돼 있는 뭐 유튜브에도 보면 뭐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하시고 실제 이제 좋은 정보도 많이 이제 제공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뭐 이렇게 보면 뭐 다양한 이야기들을 가지고서 뭐 이야기들 많이 해주시는데 특히나 이제 재개발 쪽으로 이렇게 어, 이 광고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. 또 이제 이런 유튜브 활동을 하시는 이제 부동산 관계자분들이 어떤 이제 투자자들이 있으면 모아서 재개발 쪽으로 정보를 가지고서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제가 물론 이제 부동산 투자는 뭐 제 전문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잘은 알지 못하지만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비가 많이 왔던 날이어서 이제 기억을 하는데 어, 이 서울 모 지역에서 갑작스럽게 이제 연락이 오셔서 어, 하자보수 예치금에 관련돼서 뭐 청구를 해서 공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문의인 줄 알고 뭐 지나가는 길이라 마침 방문을 드리게 됐었어요.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방문을 드렸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는 이제 재개발로 해서 지은 건물이 있더라고요. 근데 보통 이제 재개발로 지은 건물들이 하자가 많이 있습니다. 그 이유는 뭐 제가 짐작하기로는 어차피 몇 년 후에 재개발이 될 거라 그냥 보상을 받는 차원에서 뭐 새롭게 건물을 짓긴 했지만 어차피 보상 받을 거니까 오래 살 거 아니니까 대충 지은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. 그거는 이제 뭐 투자를 받은 그런 부동산 관계자가 주축이 돼서 시공사를 선정할 때부터 뭐 공사 비용부터 절감해서 지었겠죠. 음, 좋습니다. 뭐 부동산 재개발 이렇게 투자하는 거 참 좋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집을 지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아니 뭐 그 살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지 뭐 그게 뭐 큰 문제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이렇게 재개발로 그 빌라를 지어서 나중에 아파트 입주권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투자하는 경우 보면 실거주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이제 세입자를 둡니다. 그동안에 이자라든가 이런 거 내셔야 되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. 그런데 내가 살 집이 아니니까 나는 최대한 적게 투자해서 재개발되면 아무래도 부동산 호황을 누리겠다. 뭐 아파트 입주권이 생기면 그걸로 또 뭐 이 부동산 재산을 좀 증식하겠다. 이런 맘만 가지고서 실제 세입자가 어떤 집에서 어떻게 살지도 모르는데 그런 건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거면 저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그런 걸 또 부추기는 게 이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뭐 실제 가서 여쭤보면 뭐 말도 안 되게 하자 이행 증권의 금원도 이 건축비에 비해서 아주 축소해서 가짜로 신고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. 그러다 보니까 하자보수 예치금도 되게 적습니다. 근데 그걸로 또 보수공사를 하려고 하니 좀 힘들고 그러니까 뭐 대충 땜빵식으로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전세가 됐던 월세가 됐던 집을 알아볼 때에는 재개발로 지역에 지은 신축 빌라는 입주를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. 아니면 꼼꼼하게 건물을 잘 둘러보셔가지고 옥상까지도 다 둘러보셔가지고 문제가 없는지를 좀 지식이 있으시다면 확인하시고 입주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. 제가 이제 또 실제
가서 이제 그런 상담을 해드리면서 내용을 봤는데요. 한번 사진을 보여드릴게요. 여기가 누수로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. 이게 지금 천장이거든요. 아직 입주도 안 된 신축입니다. 지금 신축이라고 하기에는 얼마나 물을 많이 누수가 심각하면 이렇게 천장이 내려앉는 이런 부분이 보이시죠? 또 이렇게 보시면 나와 있죠. 그런데 이걸 보수를 제대로 해주려고 하느냐, 해주지 않으려고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. 너무 엉뚱하게도 이런 데를 모르고 세입자나 뭐 전세나 월세로 이렇게 입주를 하시게 되면 되게 힘들어요. 왜냐면 하자보수 못 받고 1년 내내 고생만 하다가 나가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. 1년이 아니라 거의 살지 못하는 상황이 돼가지고 뭐 2년도 이렇게 있는 경우도 제가 봤어요. 그러니까 좀 양심적으로, 물론 뭐 부동산으로 돈 벌고 싶은 마음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. 뭐 누구나 그럴 수 있겠죠. 하지만 내 집에 거주하게 될 그 세입자의 마음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. 그런데 이제 그런 마음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 집인데도 불구하고 재개발 투자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한 번도 둘러보지 않는 경우도 있고, 이게 뭐 새 집인데 이미 물이 새가지고 이렇게 벽면을 보시면 노랗게 지금 보이시죠? 이런 집에 어떻게 들어갑니까? 지금 계단이거든요. 이미 건물에 새 건물인데 물을 먹어가지고 물이 아예 그냥 흘러내리고 있습니다. 얼마나 많은 지금 수분을, 이 건물 자체가 이걸 그대로 방치하게 두면 나중에 공사비도 공사비지만 이 비용적으로도 이게 나중에 관리비로 청구되는 경우도 많아요. 그럼 정작 집주인이 아니라 세입자가 이 관리비를, 공사비용 포함해서 이렇게 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.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? 이게 입주도 안 된 신축 빌라입니다. 그러니까 입주하시기 전에 부동산 계약서도 명백하게 이런 부분들,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명시하는 게 좋은데, 요즘 뭐 저도 뭐 전세라든가 월세를 경험해봤지만 그렇게 똑부러지게 작성 못하죠. 또 못하는 상황도 있죠. 상황 자체가 안 돼서. 그러시면 안 됩니다. 이거는 이렇게 해서 들어가 입주를 하신다 하더라도 바닥 보세요. 이게 어딜 봐서 새 집으로 보입니까? 이게 새 집. 이 물을 먹어서 지금 강화마루가 이렇게 노랗게 변질된 거거든요. 어마어마하게 냄새도 날 거예요. 바닥까지, 천장, 바닥, 뭐 벽면 다 엉망인 거죠. 제가 마음 같아서는 이게 어디에 있는 거라는 것까지도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. 이런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건지 참 답답합니다. 진짜. 나름대로 뭐 이런 방수,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징크 패널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, 이 징크 패널도 옥상 그 비용을 안 들이려고 징크 패널 그냥 허술하게 한 것 같아요. 이래서야 되겠습니까?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, 핵심적인 거 말씀드리자면, 재개발로 지은 신축 빌라 절대 입주하지 마십시오. 집주인 만나기도 어렵고요. 이게 뭐 저 같은 이런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요구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피해만 받으시고 나오시게 됩니다. 그리고 재개발로 투자자 모으셔서 이렇게 신축 빌라 지으셔서 뭐 세입자 만들어서 재개발 될 때까지 이자 내게 하려고 하시고 그러는, 뭐 알겠는데 제발 좀 이 하자로 피해받는 입주민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. 뭐 금전적으로 어떤 이득을 얻고자 하는 분들 모집을 해서 하는 거 다 좋은데 적어도 이런 집 분양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신축인데. 저는 좀 그래서 좀 하자 이 분쟁 관련돼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그런 공익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,
가장 좀 심각한 부분 중에 하나가 너도 나도 그냥 부동산에 관련돼 있는 뭐 약간의 지식부터 뭐 이런 것만 가지고서 그냥 섣불리 뭐 유튜브나 이런 데다가 광고 하셔가지고 비용 들이셔서 마케팅 비용 들이셔서 많은 분들한테 노출시키고 그 중에서 뭐 좀 투자 생각하고 계신 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어 투자하게 해서 이 많은 피해자들을 발생하게 만드는 거는 투자하신 분들도 이런 거 생각하겠습니까? 생각 못 하시죠.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번다라고 하면 뭐 불법으로 버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? 제발 좀 양심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. 물론 이걸 주체가 되는 이 부동산 관련돼 있는 분들이 뭐 이런 재개발 지역에 땅을 매입해서 분양을 하게 하고 딱지를 받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그럼 이분들도 거기서 마진이 생기겠죠. 그럼 거기서 더 마진을 크게 하려고 그러면 하자이행 증권도 최대한 적게 가입을 해야 될 거고 공사 비용도 최대한 빼야 많은 마진을 남기시니까 그렇게 하시겠죠.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있는 건물들이 많이 있겠죠.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투자하시는 분도 그렇고 월세 뭐 전세 구하시는 분들도 제발 아주 기본적인 정보들은 건축물 대장만 입주하시고 계약하시기 전에 확인하셔도 많은 정보들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확인하시면 됩니다. 거기서 이런 집들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. 겉만 멀쩡한 게 아닙니다. 이렇게 하자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입주 전에 이렇게 나왔긴 했지만 어떤 데는 입주하고 나서부터 바로 나오는 데도 있어요. 그러니까 보실 때 새 집이니까 좋아 보이는 것 뿐입니다. 당부드리지만 전월세 구하시는 분들도 이 재개발로 지은 빌라 이런 데들은 좀 피하셔라. 그리고 이런 데 투자하시는 분들도 좀 양심적으로 좀 그러니까 금전적인 투자로 어떤 수익을 볼 것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이런 과정 중에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는 건지 그런 부분들도 좀 꼼꼼하게 알고 투자하신 분들도 제가 뭐 통화를 해보고 얘기를 해보면 뭐 하자 관련되는 그런 내용 전혀 모릅니다. 그냥 돈 그냥 뭐 수익만 내고자 해서 그냥 돈만 투자하시는 분 많아요. 부동산 전혀 잘 모르시는 분도 많습니다. 그러니까 뭐 본인은 몰랐다고 하면 뭐 됩니까? 형법에도 반의사 불벌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? 내가 몰랐다 하더라도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라고 하는 거는 뭐 그건 죄 아니겠습니까? 죄 짓고 사지 마셔야죠. 그리고 이렇게 생겼으면 이렇게 상황이 하자가 심각하게 생겼으면 내 돈 아까울 게 아니라 살 분들을 생각해서 하자 보수는 잘 해주셔야죠.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은 재개발로 인해서 지은 신축 빌라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. 좀 이 영상을 관계자분들이 보신다면 좀 반성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반성. 그리고 이 뭐 수요와 공급이 있으니까 당연히 뭐 전월세 조금 싸게 나왔거나 뭐 그러면 당연히 좋은 위치고 하면 뭐 많은 분들이 뭐 관심 가질 수 있겠죠. 그렇지만 이런 좀 디테일하게 앞으로도 이 신축이다라고 하면 구옥이 오히려 하자가 별로 없을 거예요. 이런 거에 비하면. 근데 신축인데 것만 번지르한 것만 보시고 이렇게 계약하지 마시고 좀 꼼꼼하게 따져서 확인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이런 관련된 내용도 저희 지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주거복지에 관련되는 모든 공익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요. 뭐 문의 주셔도 제가 최대한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. 이번 시간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